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결과는 다우 지수는 14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8% 하락했죠. 러셀 2000 지수 1.36% 하락했습니다. 이 핀비지닷컴에서 보고 있고요. 주요 업종 종목군들 보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대부분 좀 주춤한 모습이죠. 일단 호실적을 발표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상승에 램리서치나 KLA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정도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고요. 메가캡은 뭐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111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조정에 3%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잠깐 뭐 주요 종목군들 뭐 더 간략하게 한번 더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0.06% 거의 뭐 보합선 때 끝나는데 이번 주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21일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2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라일리 주가는 3%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일라일리 함께 보셔야 할 종목은 노보노디스크죠. 노보노디스크 ADR도 역시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쭉 이 말씀을 한번 처음으로 얘기해 보겠네요.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이 어디인지 매일매일 이 추적 관찰하자. 한번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이 어느 쪽으로 어떤 업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항시 체크를 해야죠. 시장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항상 주도주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죠. 나스닥 지수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선이 상당히 중요했죠. 이때 여러분들 200일 이동평선을 회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투자 지표를 어디로 보냐? 미국 시장을 보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지수를 먼저 보냐? 다우나 S&P 500, 나스닥지만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나스닥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스닥의 200일선 돌파, 그 다음에 50일 이동평선 돌파,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진행에서는 이제 거꾸로 봐야겠죠. 50일 이동평선을 훼손하는 시점에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도주는 뭔가? 매일매일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제 예상보다 강력한 생산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 0.82% 하락했고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PPI 전월 대비 0.6% 웃돌았다고 그래요. 전망치는 0.1%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CPI, 그다음에 이번에 PPI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계속 좀 멀어지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CPI와 PPI 결과 보고서로 인해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인하를 좀 흘러내렸죠.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뭐 52,0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8% 넘게 상승 마감했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25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원달러 환율은 엔데브에서는 1331원대를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9%로 조금 올라섰나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파이낸스아웃닷컴 보겠습니다. 파이낸스아웃닷컴 보면요. 여기 지금 이건 이제 변동성 지수이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1.3%대
상승을 좀 보였다. 뭐 크게 뭐 이날 CPI 발표 때보다는 아직 좀 아래에 있죠. 자, 반도체 ETF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57% 하락 마감했죠. 대략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세를 좀 잘 매일매일 추세선을 좀 그려야 됩니다. 네, 추세선을 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걸 인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 추세선을 자주 이탈한다. 한 2, 3일 정도 이탈한다. 그 이탈 조짐이 좀 강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잘 펼쳐야겠죠. 지금 이제 2월 하순, 네, 이제 뭐 내일부터는 2월 하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4절기의 우수였고, 자, 2월 하순, 3월장부터는 2월 하순장부터는 상당히 이 변동성에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변동성을 감안하고 좀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죠? S&P 500 매분요. 네, 이 반도체 소부장주 AMAT의 호실적의 상승을 보였고 1라12 요 정도급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S&P 500 맵도 보게 되면 인버스 ETF가 조금 올랐죠. 네, 대략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중국 외신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주말에 나온 외신 기사 보게 되면 자, 이 중국이 이제 중국 증시 춘절을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근데 춘절 기간 동안에 상당히 고무적인 좀 데이터가 나왔죠. 네, 그로 인해서 개장했을 때 좀 강세장을 좀 예측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일단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객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점프를 했죠. 2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실적 발표에 6.35% 상승 마감했고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날 좀 IT가 좀 주춤했죠. 2분기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죠. EPS가 1.79달러에서 2.15달러입니다. 추정치는 1.79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매출도 지금 63억 달러 추정치인데 63억 달러. 근데 지금 61억에서 69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좀 좋다는 얘기죠. 강력한이 아니고 강력한 AI 인프라 구축 중이며 향후 몇 년 동안 고객사가 AI와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칩 기술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좀 주도할 것이고 HBM 수요에 D램이 성장하고 있고 HBM 생산에 동일한 양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2배의 제조능력이 필요하다. 컨퍼런스콜에서 2024년 HBM 관련 수익은 4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 컨퍼런스콜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미국 정부에 좀 승인을 좀 요청하고 있죠. AI 칩 개발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 AI 칩 이 생태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어제도 나온 기사 보면 100조 원, 시총 100조 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샘 알트먼의 AI 칩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펀딩 위해서 미국 승인 확보가 좀 필요하다. 미국 정부에 인공지능 칩에 대한 글로벌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거 벤처에 대한 대규모 벤처 대규모 벤처인가요? 미국 정부 승인 확보에 노력을 필요하고 워싱턴 그러니까 미 정부가 되겠죠. 워싱턴은 이제 국가안보 및 독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동 투자자
또는 이제 공장의 보안 문제가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 생태계를 위해서 오픈 AI 샘 알트만은 계속 미국 정부의 승인을 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소식과 더불어서 밑단에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AI 칩 독점,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놓으면서 133조 원의 반도체 벤처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만 놓고 보자면 국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랄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업종은 뭐 중장기적으로 참 좋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이죠. 여기 보게 되면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네이버의 그 미국 법인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름에 40억 달러 밸류로 IPO를 추진한다. 40억이면 40억 달러, 거의 뭐 6조 원 정도 된 거죠. 네, 6조 원 좀 넘게, 6조 원 정도 가치 밸류로 IPO를 좀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6월경에, 빠르면 좀 6월경에 좀 IPO를 좀 추진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주관사로 해서야 말이죠. 자, 회사 밸류는 30에서 40억 달러 밸류로 최대 한 5억 달러 정도의 공모 자금을 좀 조달할 것이다 라고 여기 좀 써져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 기사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억 달러 밸류면 아까 이제 6조는 살짝 못 미치죠? 한 5조 한 3천억 단 정도입니다. 여하튼간에 뭐 엄청 크죠, 그래도. 자, 네이버는 이제 2021년에 인수한 미국 소재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과 인터넷 소설 왓트패드를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장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네이버 웹툰 관련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라일리가 이제 시총 1조 달러 진입할지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일라일리의 목표가를 805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가총액이 7,379억 달러입니다. 7,390억, 7,379억 달러. 그러니까 805달러에서 950달러 상이면 대충 950달러 정도면 한 시총 1조 달러가 좀 된다는 얘기죠.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날 일라일리만 껑충 뛰었고,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이게 일라일리 주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 대단하죠. 엄청나죠 지금.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쭉 다 살펴봤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한국형 가치주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할 건데,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미 이제 자사주 소각되는 이제 법인세 감면을 좀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는 일단 이번 주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월 22일 날 아침에 알 수 있겠죠. 특히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날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단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뭐 테크, 반도체 등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날 꼭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외국인들이나 전체 그 관련주의 수급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됩니다. 차익 매물을 할지 아니면 매가 좀 유입될지.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는 예상되지만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앞서 제가 일요일자에 올려드린 내용도 있었지만은 스케줄상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스케줄상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 그 다음에 H20, L20에 대한 출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부분 보시죠. 일단 외국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지난 금일까지 9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4조 1천억, 기관은 5조 2천억 순매도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선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삼성바이오로이스,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저PBR 대형주, 지주회사 금융주 이렇게 되죠. 자, 지난 금요일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648.76포인트로 상승 마감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죠. 자, 이날 보게 되면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5장 들어서면서 이른바 저 PBR 밸류업 관련주, 현대차나 뭐 기아, 삼성물산, 그다음에 금융, KB금융 등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죠. 뭐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 기대감에 미리 이제 이런 쪽 AI 반도체 쪽 차익 매물 나오고 이제 그 매기가 이쪽으로 좀 유입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2월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가능성에 언론 보도 영향을 좀 받았다. 메리츠 금융주나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들과의 향후 있을 주주 중에서 표대를 앞두고 뭐 그런 영향에 또 상승한 것도 있다. 자, 이날은 이제 테슬라가 이날 6% 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이 이제 지난 이제 목요일 날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이사회에서 이제 총회 직전에 대략 이제 한 8, 9월 정도에 4680 배터리 양산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내놨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다 오른 건 아니고 요쪽 뭐 LFPT랄지 그다음에 이제 LG 관련 밸류체인들 상승이 좀 잘 나왔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화학 두 번 썼네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나 TCC 스틸, 이런 종목군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상대로 양호했죠. 아울러서 또 보게 되면 이제 오픈 AI가 이제 텍스트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이 생성되는 모델, 소라라는 모델이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하드웨어 관련주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이날 상승이 좋았습니다. 뭐 삼성 SDS, 그 다음에 한국어 컴퓨터도 이날 이제 오후 들어와서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지 않습니까? 15% 넘게 급등을 했죠. 이런 이제 이걸 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정말 빠릅니다, 순환매가.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지, 어떤 섹터에 영향을 미칠지 그걸 바로바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변동성 장세에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루머 영향으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 특징 좀 보시죠. 특징 쭉 보게 되면 빅5 전공이 집단 사직 발표하자 원격 의료 관련주가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다는 내용이 좀 있었죠. 네, 쭉 보시죠. 루닛이 뭐 창사 일에 최대 매출의 14% 급등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빅5 병원의 전공이 전원 사표 예정 소식에 원격 의료, 뭐 의료 AI 뭐 동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쭉 뭐 그 정도 되겠고요. 자, 지난 금일장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삼성물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X,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는 이제 그 전날, 뭐 당일날도 이제 신문에 대문짝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영향이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은 LG화학,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NF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증권이 나 많이 올랐죠. 7.9%. LG생활건강도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주주하는 의지 표명 이런 부분이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품주로 뭐 실적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한가컴퓨터 앞서 말씀드렸죠. 15% 넘게 급등했고, TNL 뭐 이런 점부터 움직였네요.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에코프로비엠, SM, 한글과 컴퓨터 등을 순매수했죠. 자, 장 마감 시간의 단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가 볼까요? 네, 코스피 종목군들입니다. 뭐 개별 종목군들이 좀 줄을 좀 이루고 있고, TG 스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도 올랐네요. 자, 반면에 이제 하락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상 뭐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종목군들도 왜 하락했는지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상승 종목은 메리트 금융지주, 현대모비스가 LS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했네요. 자, 코스닥 역시 뭐 상한가 친 종목군들, HB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대략 좀 이런 정도 되겠고, 자, 나머지 자, 오늘장에 스펙 합병 상장하는 종목들이 두 종목 있네요. 사피엔 반도체, 마이크로 LED 구동침 업체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해요. 자, 아토세이프 본노의 자회사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하고요. 쭉 이런 오늘 또 공모 청약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활기차고 건강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